동영상 강의는 계속 녹화를 하고 인코딩하고 이거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올려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못 올려주고 있어가지고 네, 최대한 빨리 올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에 연장선 상으로 지난주에는 프로그램 코드 간의 성능 비교, 그다음에 재기함수 코드 성능 비교 하는 거,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인가, 프로그램의 성능에 대한 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강의했었고요. 오늘은 프로그램 코드 간의 성능을 한다고 했을 때 좀 더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에 조금 더 가까운 프로그램 성능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들을 일부분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재기함수라는 개념들을 이렇게 할 건데요. 이런 재기함수들, 우리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재기함수의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재기함수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실행 원리가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 성능에 대한 것들을 비교할 수 있게끔 했고, 재기함수에 대한 우리 컴퓨터 공학에서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그 가장 큰 특징, 재기함수의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이 두 개들을 생각해가지고 성능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문제 해결의 그 구조를 처리해주는 부분을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이 정렬에 대한 부분들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재기함수 같은 경우에는 검색, 조회하는 데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선택 정렬, 벌분 정렬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코드를 보면서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성능 비교를 한다, 성능 분석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떤 개념을 적용하냐면 프로파일링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링이라는 것 자체는 기록을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명령어의 사용 빈도, 그러니까 특정한 명령어가 처리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면 그 해당되는 명령어가 몇 번이나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함수 호출의 빈도, 어떤 특정한 함수가 가장 많이 호출된다더라. 그러면 그 호출되는 함수들을 최적화하면, 성능을 더 높이면, 더 좋은 알고리즘으로 바꾸면, 그러면은 성능이 좀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실행 시간들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실행하는 단계에서 실행을 하면서 데이터를 취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동적 분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적 프로그램 분석, 실행을 한다, 움직인다, 그래서 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코드 그 자체로만 하는 거는 우리 정적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프로파일링은 프로파일러 또는 코드 프로파일러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프로그램 소스 코드 또는 실행 가능한 파일을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처리해주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가지고 프로파일링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시간과 그다음 메모리에 대한 처리들을 할 수 있는데, IPython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time IT 커맨드를 쓰거나,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time.plug을 사용해서 우리 시간 측정했죠. 그래서 시간 측정하거나, 아니면은 데코레이터라는 것이 또 있고요. 프로파일, C 프로파일, Y 프로파일러, 이런 도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시간을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사용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HP, 도저, 그 다음에 메모리 프로파일러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인데 가장 대표적인 건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조금 더 복습을 한다고 하면 타임점 클럭을 사용해서 얼마나 시간이 소비되었는가,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였는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동작하느냐? 함수 실행 전에 실행 시간을 측정을 하려면 함수 실행 전에 시간을 측정하죠. 예를 들어서 t1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실행해요. 그 다음에 함수 실행이 종료되면 그 종료된 이후에 바로 시간을 측정해서 그 차이가 우리 실행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과 같이 여기 보면 스타트, 엔드 있는데 이 스타트가 t1, 그 다음에 엔드가 t2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정의하고 프로파일, 우리가 지금 시간을 측정하려고 하는 그 대상을 프로파일 타겟이라고 하고,
이제 T2에서 T1을 빼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시간을 측정하는데 실행 시간, elapsed time이라고 정의를 하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좀 더 여러분들이 지금 보게 되면 코드를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면 좀 좋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데코레이터다, 데코레이션, 뭔가 꾸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데코레이터라는 개념을 씁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보면은 어떤 함수가 실행하기 전에 시간을 측정하고 함수가 종료된 다음에 시간을 측정하니까 그러면 그 함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함수 호출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호출되기 전, 호출되기 후를 계속 printf 혹은 뭐 time.clock을 계속 붙여줘야 되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면은 프로그램에 있어서 성능 저하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데코레이터라는 개념을 했는데 이 데코레이터는 이제 말 그대로 꾸며주는 거죠. 어떤 함수를 꾸며주는 겁니다. 꾸며주는 함수인데 얘는 함수의 기능을 수정하는 함수라는 개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인자값으로 받아서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해당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해당하는 함수의 기능을 수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에요. 자, 함수를 어떻게 하느냐? 함수를 인수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있는 것처럼 function tools에 import reps라고 패키지를 추가를 했죠. 패키지를 추가했고 여기에 보면은 골뱅이 reps의 function 그래서 여기 데코레이터를 정의해줬고 이 데코레이터 안에다가 우리 함수 오브젝트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데코레이터가 붙을 때마다 이 함수 오브젝트 이 wrapping 펑션이 호출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 my 펑션을 호출할 때마다 여기 my 펑션에다가 아르규먼트를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 아르규먼트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받아요. 아스테릭스 아르규먼트, 더블 아스테릭스 키워드 아르규먼트 이렇게 해서 어떤 아르규먼트를 넣든지 간에 여기에서 전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펑션에 그냥 넘겨준다. 내가 호출하려고 하는 펑션에다가 아르규먼트를 넘겨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들은 조금 더 파이썬의 고급 개념들,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들이 이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이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함수 입력받은 인자값으로 넘겨받은 함수의 아르규먼트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함수 호출되기 전, 호출되기 후에 어떤 동작을 실행해서 그 함수의 기능을 수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가 이 데코레이터가 호출될 때마다 새로운 래핑 펑션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고 이 래핑 펑션, 요 랩 펑션 있죠? 요 펑션이 이제 fn 펑션 오브젝트를 입력을 받아서 어떤 비헤이비어를 수정을 해주는 기능이 되는데요.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골뱅이 데코레이터 하고 함수의 정의 앞에다가 붙여놓으면 다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my 펑션이 호출될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이 wrapping 펑션이 먼저 호출되면서 요거 처리해주고 해당 함수 호출되고 종료되는 형태가 됩니다. 일종의 먼저 붙여서 동작하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맨 처음에는 절차 지향적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Procedure Oriented Programming 해서 C 언어 같이 절차 지향으로 갔고요. 절차 지향 다음에는 대세가 객체 지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객체 지향 다음에 어떤 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 라고 얘기했을 때 뭘 했냐면 CBD라고 해서 Component Based Development Methodology 그래서 컴포넌트가 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컴포넌트 사실 객체 지향 다음에 대세를 이루는 거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CBD도 사실 대세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얘기가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다.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얘기 나온 게 하스켈, ML, 뭐 엘릭서, 스칼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계열로 나온 게 이제 어스펙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서 AOP라고 하는데 얘가 지금 요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이 데코레이터가 어스펙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스펙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은 여러분들이 자바 스프링에서 엔터프라이즈들로 해서 백엔드 프로그래밍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파이썬에서 이런 데코레이터는 언제 또 많이 사용이 되냐면 웹 서비스를 만들 때, 웹 API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런 데코레이터를 씁니다. 그래서 루트를 해서 RESTful API의 그 주소를 정의할 때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백엔드 쪽 하고 싶다, 백엔드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거 지금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타이밍 데코레이터 이렇게 했는데 이 데코레이터라는 것 자체는 함수를 인수로 전달받아서 그 다음에 그 함수의 동작을 뭔가 그 함수 호출 전, 호출 후에 동작을 수정한다든지 어떤 확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고요. 타이밍 데코레이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함수 호출되기 전에 이제 프로파일링을 해주는 거죠. 시간을 측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함수가 얼마나 실행되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데코레이터에 대해서 웹 프로그래밍에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면 이런 데코레이터가 이 함수가 특정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사용자가 특정 페이지에 들어와서 요청을 했을 때 그 페이지를 렌더링하기 전에 로그인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데코레이터 이런 개념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인 프로파일러, 시간 측정하는 방법에서 라인 프로파일러라는 툴이 있는데 얘는 실행 결과를 분석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그래서 해당되는 라인이 얼마나 호출되는지 그리고 해당되는 라인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측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소프트웨어고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GitHub에서 여기 오픈소스니까 GitHub에 코드들이 이렇게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론해서 여러분의 컴퓨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관리자 권한으로 이 코드를 실행을 시켜주면 터미널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한 다음에 이 해당되는 코드를 실행하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파일러를 실행할 때 이렇게 커널 프로파일러 -l-v 하고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명을 딱 쳐서 실행을 해주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다고 가정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데코레이터 쓰죠. 골뱅이 프로파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주면 여기 라인 바이 라인으로 3번 라인, 4번 라인 각각에 몇 번이나 호출되는지 거기서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다 분석을 해줍니다. 이렇게 분석해주면 우리가 코딩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부분에 최적화해줘야 되는지 라인을 바로 찍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의 프로그램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분석했던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복습한다 좀 생각해보고 보겠습니다. 자, 리스트라는 것 자체는 리스트와 튜플은 모두 배열 구조죠. 그래서 배열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자,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요 배열이다 그러면은 어레이입니다. 어레이. 자, 어레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라고 봐야 되냐면 이제 연속적인 공간이다. 요게 핵심이에요. 연속적인 공간이다. 그래서 데이터를 연속적인 공간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쪼개서 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쪼개 쓴다. 쪼개서 쓴다. 연속적인 공간에 쪼개서 쓰기 때문에 그 랜덤 액세스가 됩니다. 자, 랜덤 액세스가 된다는 말은 인덱스로 원소를 지칭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와 튜플은 모두 배열 구조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를 계속 유지를 해줘야지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타입을 보게 되면 동적 배열, 동적이라는 것은 계속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리스트는 뮤터블 스트럭처다. 그래서 변경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 튜플은 이제 정적이다, 변경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징들 보게 되면은 서브스크립트, 인덱스를 사용해서 원소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빅O의 컨스턴트 타임에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와 스페이스가 있는데 우리가 이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C++에서는 배열에 같은 타입의 데이터들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는 포인터 개념으로 3조의 개념으로 별도의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때 이런 데이터 구조에 데이터를 삽입할 때 걸리는 시간 복잡도를 계산해봐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면 제일 끝에다가 여기다가 추가하는 거는 컨스턴트 타임이 될 거예요. 맨 뒤에다가 추가하는 거는 푸시백이라고 이렇게 푸시백 혹은 어펜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일 앞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제일 앞에다가 넣으면 요 제일 앞에 인덱스는 무조건 0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제일 앞에다가 새로운 원소를 데이터를 삽입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얘네가 하나씩 다 뒤로 밀려야 돼요. 하나씩 다 뒤로 밀린다? 그러면은 이 리스트의 원소의 개수가 n개다라고 이야기하면 n개에 대해서 한 번씩 다 뒤로 밀어줘야 연속적인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중간에 이렇게 하나 여기다가 딱 할당하게 되면 연속적인 공간이 아니죠. 그런 배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공간을 만들어주려면 하나하나씩 다 미뤄야 되니까 하나하나씩 다 미룬다? 그러면은 원소의 개수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타임 컴플렉시티가 빅O의 n이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봅시다. 그래서 빅O 노테이션을 이렇게 하면 항상 최악의 경우를 봐요.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 삽입하면 n개를 다 밀어야 돼. 제일 앞에 있는 거를 삭제해. 그러면은 그거를 하나씩 다 당겨야 돼. 그러니까 빅O의 n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찾아보려고 해. 워스트 케이스에 모든 원소를 전부 다 내가 처음부터 첫 번째 인덱스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있어. 그러면 n번 비교해야지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죠. 자, 그래서 반복을 한다. 이터레이션 n번이 되는 겁니다. 어떤 엘리멘트의 값을 얻는다. 빅O의 컨스턴트 타임. 인덱스만 알면 바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값을 할당한다. 인덱스만 알면 할당할 수 있으니까 빅O의 컨스턴트 타임이 되겠습니다. 자, 튜플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 삽입 자체는 안 돼요. 이뮤터블 하니까. 반복, 시퀀셜하게 검색한다고 하면은 빅O의 n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가져오는 거, 빅O의 컨스턴트 타임을 가져왔을 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튜플인데 튜플의 원소의 값을 할당하는 건 안 됩니다. 하지만 튜플 안에 원소가 그거면 리스트면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소 자체 리스트의 원소의 주소 자체는 변경이 되지 않으니까 여기에다가 값을 어사인해도 어사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프로그래밍을 하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분석을 하면 리스트와 튜플을 하는데 정렬되지 않는 구조 리스트던 아니면은 튜플이던 정렬이 되지 않는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조건 다 찾아봐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봐야 됩니다. 정렬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for i in range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숫자인지 확인해보는 이런 코드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정렬이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전화번호부 찾는 거랑 똑같죠. 여기 책 이렇게 있는데 책이 지금 31페이지까지 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17페이지를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가운데를 딱 아무데나 딱 펴죠. 딱 펴고 지금 보니까 21페이지야. 그러면은 21페이지 그 뒤에는 볼 필요 없죠. 안 보고 그 다음에 또 절반 딱 열어서
13페이지네? 그러면은 1페이지부터 12페이지는 볼 필요 없죠. 난리죠. 나머지 것들 이렇게 찾아가는 이 형태가 바이너리 서치입니다. 바이너리 서치. 절반씩 나눠서 본다. 그래서 절반씩 나눈다, 두 개씩 나눈다.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정렬을 해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렬된 구조를 탐색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제기라는 방법이죠. 리컬시브 펑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리컬시브 제기다, 그 스스로 제자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호출한다. 얘를 이제 리커전이라고 하는데, 리커전은 자기 자신을 이용해서 정의할 때 자기 자신을 이용해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 찾는 게 이런 걸로 돼요. 그래서 베이스 케이스가 어떻게 되느냐? 미국 내에서 태어났으면 미국 시민권자. 속지주의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났는가? 그거부터 먼저 봐요. 두 번째, 적어도 한 부모가 미국 시민권이면 미국 외에서 태어났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냐? 확인해봐. 그러면은 아니야. 그러면은 또 위로 올라가. 부모님. 한 부모가 미국 시민권이다 라고 하니까 미국 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면 미국 시민권자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계속 올라가야 돼. 이런 것을 우리가 리커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수학적으로 리커전을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팩토리얼 함수들 있죠. 그래서 n 팩토리얼을 정의하면 우리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fn은 두 가지로 하는데 기본 케이스, 베이스 케이스로 n이 1이면 1이야. 1. 그 다음에 n이 1보다 크면 n 곱하기 n-1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컴퓨터 공학에서 컴퓨터 공학에서 문제 해결이다 하면 뭐 다른 학문 예를 들면은 산업공학과다 이렇게 하면 내고가 안 되는 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문제 해결에 대한 철학들, 고유한 철학들이 있어요. 컴퓨터 공학에서의 문제 해결은 뭐냐? 디바이드 앤 컨커입니다. 디바이드 앤 컨커. 분할 정복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쪼개서 간단한 걸로 만들고 그 간단한 문제를 컴퓨터한테 시킨 다음에 합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분할 정복법, 디바이드 앤 컨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보여주는 게 이거죠.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를 정의하는데 어떤 문제의 구조가 FN이고 베이스 케이스는 있고 리커시브한 스트럭처로 할 때 N개에 대해서 곱하기로 처리되는데 여기에 F 동일한 문제 구조를 가지면서 사이즈가 줄었어요. 문제의 크기가 줄었어요. 문제의 크기를 계속 줄여나가는 거. 이게 우리 컴퓨터 공학에서 하는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FN 이렇게 보면 요 FN이 우리는 n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 해서 n이 1일 때까지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n-1 요 앞에 거는 안 보고 요만큼만 이렇게 보면 얘가 n-1의 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얘는 fn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처리하는데 비슷하게 리커전으로 했을 때 피보나치 수요도 있습니다. 자, 피보나치 수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덧셈이에요. 덧셈이고 n이 0일 때, n이 1일 때 각각 이렇게 값이 베이스 케이스가 1입니다. 베이스 케이스가 1이고요. 그 다음에 f의 n-1, f의 n-2로 해서 리컬시브하게 정의를 하는데 보면 n의 f의 3을 얻으려면 f의 2와
그 다음에 f의 1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고, f의 2는 f의 1과 f의 0을 알아야지 되고, 얘네들은 각각 1, 1, 1이니까 도합 3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피보나치 넘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앞에서 설명했던 팩토리얼과 피보나치 넘버, 이것들은 리커전에서 구조에 대한 얘기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기 함수를 정해야 됩니다. 자,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은 뭐 멀티스레드나 멀티프로세스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이런 구조, 반복되는 구조가 있고, 그 구조에 대해서 타임 컴플렉시티가 이미 계산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리커전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떤 리커런트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제기 함수, 제기 구조로 변환을 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변환 방정식만 딱 얻잖아요? 그러면은 그 해당되는 문제를 그냥 해결한 거나 다름이 없어. 그래서 그런 형태로 예전에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커시브 펑션이 중요한데, 이 리커시브 펑션은 제기 함수라고 하죠. 함수의 정의에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펑션을 정의할 때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를 실행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호출한다라는 겁니다. 대신 베이스 케이스가 있어서 종료 조건을 걸어놔야 돼요. 종료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얘가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자,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의 운영체제는 그 시스템 스택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예전에 시스템 스택이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펑션에서 메모리 스페이스가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어요. 자, 이런 제기함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제기함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 문제를 뭔가 구조적으로 풀어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의 핵심, 제기함수에 있어서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문제를 쪼갠다. 요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쪼갠다. 이건 뭐냐면, 문제의 해결을 뒤로 미룬답니다. 무슨 말이냐? 자, f의 n 요 펑션을 하는데, 자, 5팩토리얼 한번 생각해보죠. 5팩토리얼에 대한 함수를 계산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었다 봅시다. 자, 그러면 다시 f의 n은 n 곱하기 fm-1 요게 지금 우리 피보나치 넘버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n이 1이면 f의 1은 1이다. 이렇게 베이스 케이스도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시스템 스택이 이렇게 있으면 f에 5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시스템 스택에는 계산을 안 하고 계산해야 되는 것들을 시스템 스택에다가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5 곱하기 f의 4, n-1이니까. 그래서 쌓아놓고 f의 4를 또 호출해주는 거죠. 호출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쌓이나요? 4 곱하기 f의 3 이렇게 쌓여요. 그 다음에 또 호출해주면 3 곱하기 f의 2, 그 다음에 2 곱하기 f의 1, 그 다음에 1 이렇게 호출이 되고, 그래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베이스 스택까지 딱 갔어. 문제의 크기를 계속 줄여 나가면서 더 이상 내가 줄일 수 없는 구조까지 왔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회수하는 거예요. 회수. 그래서 1 왔으면 1을 받아내. 이때부터 계산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계산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1 받아내서 요 하면은 2가 되죠. 2를 받아내서 6이 되죠.
6에서 24가 되죠. 24가 반환돼서 120이 되고 120을 반환해주는 형태로 제기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한다, 코드를 만든다, 코드를 구성한다, 이 형태입니다. 시스템을 표현하는데 그 시스템에 있어서 제기 함수를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 문제를 그때그때마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을 스택이 됐든 뭐 큐가 됐든 시스템 스택이 됐든 거기다가 다 해결해야 되는 내용들을 풀어놓은 다음에 그것을 내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황까지 오면 그 결과를 취합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거. 요게 리커시브 함수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보나치 넘버 이렇게 보면은 함수를 정의하면 되게 간단해요. f의 0이면 혹은 n이 0이거나 n이 1이면 리턴 1. 그렇지 않으면 피보나치 넘버 n-1 플러스 n-2 해서 이거를 더해라. 그래서 구조를 계속 문제수를 줄여가면서 이걸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보면 피보나치의 5, 피보나치 넘버의 5를 알려면 F4랑 F3을 알아야 돼. 이렇게 펼쳐놨어요. F4를 알려면 F3과 피보나치 2를 알아야 돼. F3을 알려면 피보나치 2랑 피보나치 1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F2를 알려면 피보나치 1과 피보나치 0을 알아야 돼. 자, 이렇게 해서 펼쳐놓는 건데 자, 어떻게 되느냐? 피보나치 넘버를 계산을 하는데 리컬시브 하게 되면 F5를 하게 되면 이 두 개씩이 나오죠. 두 개씩 나오고 두 개씩 나오고 두 개씩 나오고 그 다음에 F의 1에 대해서 보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리턴 1 올라오고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되는 게 여기 피보 0입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올라오고 여기 넘어오면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피보 1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니까 피보 1은 1이니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와서 더해주면 3이 되고 그 다음에 올려주고 3,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피보 2에 대해서 처리해 주려면 또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와서 올라오고 더해주면 5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위까지 올라온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해서 이렇게 반환해서 최종적으로 8을 만들어주는 거. 이거 지금 제가 보면 그 화살표 흐름 있죠? 요 흐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DFS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epth first search다. 그래서 depth, 깊이 우선으로 깊이 갔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베이스 케이스에 만나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위에 올라와서 다음 거 처리해주고 다음 거 처리해주고 다음 거 처리해주고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을 우리 깊이 우선 탐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우리 제기를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이거. 자, 그리고 우리 파이썬 이렇게 보게 되면요, 파이썬에서의 정렬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정렬과 검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정렬과 검색이 되게 중요하냐면 컴퓨팅 시간의 25%에서 50% 정도 여러분들이 구현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그 서비스의 50% 정도는 어떤 데이터를 레포트 보고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갱신하거나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질의하는 형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챗GPT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챗GPT가 인쿼리 하는 거죠. 질의를 하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검색해서 답변해 주는 거죠. 구글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되게 효율적으로 처리해 주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이 정렬과 검색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정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버블 소트, 그다음에 그 버블 소트랑 셀렉션 소트를 할 건데 한 5분만 쉬었다 가죠. 5분만. 자, 그 대부분의 파이썬 구현에서는 2002년도에 피터스가 개발한 팀소트라는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데 얘는 그 합병 정렬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 정렬의 변형으로서 이 파이썬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굉장히 빠른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이썬 랭귀지 자체에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퀀스, 리스트나 딕셔너리 뭐 이런 데서 이런 정렬을 수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런 시퀀스 같은 경우, 뮤터블 오브젝트의 시퀀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sort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sort라는 함수를 해서 이 점이 이렇게 있죠. 이 점이 있어서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메소드로 정의되어 있고요. sort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신, 내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정렬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4, 2, 3 이렇게 있으면 2, 3, 4 이렇게 정렬을 수행을 해주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르규먼트로 reverse equal true 뭐라고 하냐면 키워드 아르규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reverse라는 키워드에다가 true 이렇게 해주면 역순으로 정렬해라 해서 4, 3, 2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L 자체 그 자체를 수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orted라고 이렇게 함수가 더 있습니다. sorted 함수는 인자값으로 L을 받아요. L을 받아서 4, 2, 3 이렇게 있으면 2, 3, 4로 sort 해주고 결과를 나와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동일하게 키워드 아르규먼트를 넣어가지고 sorted 해서 4, 3, 2 이렇게 해주는데 이 sorted 함수는 L 자체는 바꾸지 않고 반환을 해줍니다. 반환. 자, 정렬 함수 이렇게 하면 sorted 함수는 시퀀스를 정렬하는데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t 투플 같은 경우에는 이뮤터블 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구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sorted 함수를 적용하면 투플도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정렬을 하는데 이 투플 t 자체는 바뀌지 않고 정렬되어 있는 투플을 반환을 해줍니다. 딕셔너리도 지금 보면은 정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딕셔너리는 어떻게 정렬해 주느냐? 키 값을 가지고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 리스트를 가지고 정렬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정렬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거는 팀 소트를 사용해서 구현되어 있다 라고 얘기했고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정렬하는 거를 해봐야 됩니다. 자, 셀렉션 소트 선택 정렬이라고 하는데 얘는 어떻게 하느냐? 가장 작은 것을 찾아가지고 맨 앞으로 보내요. 그 다음 작은 거를 찾아서 그 다음으로 보냅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거를 보면 여러분들 뭘 봐야 되냐면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정렬 요거는 자기 자리 찾기다. 요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기 자리를 자기 본연의 그 위치를 찾아가는 것 그게 정렬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베이직 아이디어 가장 작은 엘리멘트는 제일 앞에 있어. 요 위치에 있어.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찾은 다음에 맨 앞에 보내고 그 다음 자리 찾아. 그 다음 자리에 와야 되는 자기 이 위치에 와야 되는 원소를 찾아. 그 다음에 그거를 제일 앞에다 보내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모든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처리를 해주는 거죠. 자, 셀렉션 소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제일 앞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잡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제일 작은 거를 찾아야 돼요. 자, 제일 작은 거를 맨 앞에 보낸다. 자기 자리를 찾는다. 라는 것은 요 맨 앞에 있는 원소랑 비교해. 이게 이렇게 비교해. 5하고 9에서 9가 더 크죠?
그러니까 멈춤. 다음 5하고 4 비교해. 4가 더 작죠? 이렇게 비교. 바꿔요. 그래서 4, 9,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4하고 7을 비교해. 그러니까 7이 더 크니까 멈춤. 3하고 4를 비교해. 4하고 3 바꾸죠. 자리. 바꾸는데 이 바꾸는 과정을 보려면 총 4번 비교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거 하나 잡고 그 하나랑 나머지 거를 하니까 만약에 n개가 있었다고 한다면 n-1번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하나를 자기 자리를 찾았으니까 자기 자리를 딱 찾았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나머지. 그러면 n-2개에 대해서 처리를 n-2개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2번, 1번, 맨 마지막은 더 이상 비교할 게 없으니까 그냥 끝. 그래서 4, 3, 2, 1, 2번 하게 됩니다. 요거 더해주면은 우리 그 수열의 덧셈 있죠? 덧셈, 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n-1에 원래 n 곱하기 n 플러스 1에 2분의 n의 n 플러스 1인데 n-1번 한다고 했으니까 n-1에 n-1 플러스 1 해서 n이 돼가지고 얘를 풀면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n이 되는 거고요. 비고 노테이션 이렇게 하게 되면 2분의 n은 대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날아가고 2분의 1 요 개수 있죠? 요 개수도 의미 없죠? 날아갑니다. 그래서 빅 O의 n제곱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횟수들 이렇게 보게 되면 10번 총 있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1까지 해서 2분의 n-1, n-1 플러스 1 요거 뭐죠?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 이거 할 때 나오죠? 그래서 2분의 n-1의 n 이렇게 수식을 또 추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슬래시 소트의 의사 코드, 수도 코드라고 이야기하는데 프로그래밍 문법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어떤 동작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써주는 건데요. 리스트가 주어졌을 때 가장 작은 원수를 찾아서 리스트의 첫 번째 원수를 만들고 첫 번째 원수를 제외한 다음 서브 리스트로 남은 리스트를 지정한다. 그 다음에 남은 리스트에서 가장 작은 원수를 찾아서 남은 리스트의 첫 번째 원수로 만들고 첫 번째 원수를 제외한 나머지 새로 남은 리스트를 만들고 계속 이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하는데 n이 0부터 제일 마지막에 있을 때까지 while문에서 요 스타트가 end를 넘어설 때까지 계속 반복해주고요. for i in range에서 start end에서 i번째랑 스타트 지금 요 스타트를 보면 하나씩 증가시켜 나가면서 지금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자리 찾기 스타트 위치에 while을 여기 i부터 end까지 계속 증가시켜 가면서 비교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가 L에 지금 인덱스에 있는 게 스타트보다 작으면 스타트하고 i하고 이렇게 두 개 스와핑 해서 두 개를 바꿔줘요. 자리 교체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요게 다 끝나면 리스트 하나에 대해서 전부 다 처리를 해주니까 스타트 하나에서 제일 요 스타트 위치에 있는 애는 자기 자리 찾은 거야. 그러면 걔를 제외하고 그 다음 거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만약에 스타트에 n-1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셈을 해보세요. 마지막에 하나 딱 남았을 때는 더 이상 비교할 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n-1까지 해도 동일한 결과는 줍니다. 자, 버블 소트는 어떻게 되느냐? 물방울이 올라가는 것처럼 짜보자. 제일 작은 게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물방울 그걸 뭐라고 하지? 스노우볼 뭐 그런 것처럼 막 흔들면
이제 뭐 막 날아다니잖아요. 가벼운 게 더 위로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제일 가벼운 게 위로 올라간다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보죠. 자, 3, 7 두 개, 제일 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일 끝에서. 그래서 3, 7 두 개 비교. 그래서 작은 거 올려, 작은 거 올려, 작은 거 올려. 그래서 올라갑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은 제일 작은 거가 올라가고, 그 다음 올라가고, 그 다음 올라가고, 그 다음 올라가고, 그 다음 올라가는 형태로 해서 비교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공기방울이 위로 떠 올라가는 것처럼 제일 작은 거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라운드에서 자기 자리를 찾았어요. 제일 작은 애가 자기 자리를 찾아서 하면 나머지에 대해서 또 작은 게 올라가고 올라가서 자기 자리 찾고 자기 자리 찾고 자기 자리 찾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똑같아요. 4 곱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총 10번의 비교가 되는 거고 얘도 n제곱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 코드 이렇게 보게 되면 리스트가 주어졌을 때 가장 작은 원소가 맨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맨 위의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서브 리스트를 남은 리스트로 지정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1번에서 했던 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이 코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되게 복잡해져요.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막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거 없이 되게 깔끔하게 코드가 나왔는데 이제 이걸 하게 되면은 이런 코드를 하게 되면 좀 약간의 지저분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i 레인지에서 렌스에 마이너스 1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있는 거 하나씩 덜 보겠다. 우리 지금 보게 되면 두 개씩 보니까 이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 안 하게 되면 인덱스를 넘어가 버릴 수 있어요. 넘어가 버리는 것을 막으려고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렌스의 L의 마이너스 1 요게 지금 맨 뒤에 있는 원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맨 뒤에 있는 원소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것도 맨 뒤에 있는 원소고 그 다음에 J 플러스 1 J 이렇게 해서 그 J가 맨 뒤에 0부터 시작하죠. 0이면 맨 뒤에 그 다음에 0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번째 그래서 끝에 두 개를 얘기를 하고 비교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해서 J가 하나 더 증가하죠. 그러면 한 칸씩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방울이 올라가는 거와 같이 동작을 하게끔 되겠습니다. 자, 이런 버블 소트까지